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를 이용한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저번 시간에 했던 방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벡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냥 벡터라는 것들은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의미하고, 이 1차원 배열이 얘를 제가 잘라서 1차원 배열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서 2차원 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각각의 배열들은 아이템들이 몇 개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만 채워질 수 있고, 이 정도만 채워질 수 있고, 이 정도만 채워질 수 있고, 이 정도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가 2, 3, 4만 연결이 돼 있거나, 이 두 번째 노드가 5, 6이랑 5, 6, 7, 8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거나, 세 번째 노드가 9, 10이랑 연결이 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머지에 있는 메모리 공간들을 아껴주기 위해서 벡터를 사용하는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그림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문제에선든지 간에 최대로 크기를 임의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정점을 100만 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100만 개를 사용하지만 해당 정점 간의 간선이 저번에 말했던 2차원 배열에서 크기를 넘었던 인덱스만큼의 그런 정점 사이의 간선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100만 개도 사용 가능하겠죠. 물론 그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메모리 초과가 나오나, 그런 방식을 그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해 줄 겁니다. 오류 처리를 해주겠죠. 예외 처리를. 하지만 100만 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임의의 고정값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사용자들이 몇 명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임의로 1억 개의 배열을 형성을 해야 할까? 즉 저희는 최악의 가정을 생각해서 사용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1억 개의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것에 의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코딩 페스티벌에서 아니면 카카오 인턴에서도 벡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방금 이전의 방법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보통 방법에서는 2차원 배열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쉽습니다. 일단 이 X라는 건 템플릿이죠. 템플릿의 어떤 아이템, 즉 A가 아니죠. 벡터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클래스 벡터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벡터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이 퍼블릭, 여기에 있는 이 아이템, 즉 아이템이 아니라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의 값을 x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내부를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유는 이 벡터의 템플릿이 스트링으로 바뀌면 즉 멤버 변수의 자료형은 스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벡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다양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템플릿 때문이고, 그 템플릿에 스트링을 넣으면 이 멤버 변수의 자료형은 스트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소스 코드를 까보지 않아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벡터 인트라는 것을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벡터 내부에는 임의의 자료형 X, 당연히 템플릿이겠죠. 어떤 자료형이 올지 모르니까 템플릿이 형성이 돼 있을 거고,
이 벡터의 크기는 이 A의 크기는 동적으로 할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로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포인터 A라는 방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 포인터 A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1차원 배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포인터 A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배열이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벡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형태 뭔가 되게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즉,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A라는 것은 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A라는 것은 얘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는 얘라는 형태를 밖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이 A라는 형태가 앞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 멤버 변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즉, 멤버 변수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멤버 변수 밖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전에 했던 강의에서와 큰 차이는 없지만 멤버 변수 내부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 멤버 변수 밖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방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저희는 얘의 크기를 무조건 임의로 정해놨어야 됐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크기를 이런 방식으로 사이즈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로 설명을 해보면 이 벡터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멤버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죠. A가. 그럼 즉 이 생성자 이제 벡터의 생성자는 그 넣어준 생성자의 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그 배열의 사이즈를 만들어줍니다. 즉 A가 포인터일 텐데 이 벡터 생성자는 int n이라고 하는 것은 A를 new x n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을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벡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A는 당연히 포인터고 얘는 벡터 int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저희가 v 1000에 해당하는 임의로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이 내부에서 100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얘는 이 1000이 들어가서 이 형태가 벡터 int a는 1000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여러 번 강의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해할 게 어려운 게 그냥 이렇게 하면 이 형태가 맞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는 포인터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동적 할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더 이해를 돕자면 int 이런 식으로 동적 할당을 하죠. 이걸 그냥 벡터 int로 바꿔준 겁니다. 왜냐면 벡터 int도 자료형이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로 만들어진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그래서 앞에 이전 강의에서 사용한 것처럼 얘도 똑같이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